안녕하세요. 산골로보입니다. 이번에는 오모리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10회 정도 한치 낚시를 하는데 여러 채비들을 사용해 봤거든요. 기성 채비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보면서 배운 채비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딱히 이거다 싶은 채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밴드에서 위에 있는 이 구슬채비를 보게 되어 가지고 따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채비들보다 이 채비가 채비 걸림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줄곧 오므리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 채비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비도 채비 걸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용해 보면서 이보다 좀 더 나은 채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채비에서 내려오는 원줄과 가지줄이 멀어지게 하면 채비 걸림이 덜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채비도 만들어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스텐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자작을 한 채비거든요. 채비의 엉킴이 덜 하려면 이 채비가 원줄하고는 관계없이 잘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에 베어링 도레를 2개나 달아줬고요. 그런데 이 채비도 엉킴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구슬 채비가 채비 걸림이 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원줄과 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채비가 이 채비입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는 스텐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본 라인을 넣어가지고 채비의 안정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리브 같은 경우 지금 와이어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카본 라인을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당겨 보면 이렇게 유동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채비를 만든 다음부터는 채비감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줄곧 저는 이 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채비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스텐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스텐 와이어 같은 경우 1mm가 딱 적당한데요. 너무 굵으면 채비 만들기가 쉽지 않고 너무 얇으면 얘가 복원력이 생겨야 되는데 한치가 잡혔을 때 어찌됐든 얘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나 하게 될 텐데 얘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 이게 다시 복원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용해 보니까 1mm가 채비 만들기도 그렇고 운영하면서도 가장 수월했습니다. 이 스텐 와이어 같은 경우 자작 루어 재료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보시면 소량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저런 채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을 해서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음 배송이 해서 왔는데 이게 몇 묶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 링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링은 도구 없이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도구가 필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작 루어 재료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두리피싱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리피싱 같은 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스텐 와이어의 한 4cm나 5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링을 우선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링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베어링 도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어링 도레를 쓰는 이유는 이 채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봉돌이 이 밑에서 자유롭게 잘 돌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채비 전체가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지줄이 엉켜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좀 더 자유롭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베어링 도레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어링 도레에는 추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운드 스냅 도레를 여기다 껴줘야 되는데 이 라운드 스냅 도레 같은 경우 이 작은 립버 정밀 립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낀 다음에 살짝 벌려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얘는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잘 봐가지고요.
밑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끼워주고 얘도 끼워주고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여기다 우선 끼워줘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살짝 벌려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바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반 벤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얘로 그냥 돌려도 되고요. 근데 벤치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벤치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조금 뜨거든요. 얘를 벤치로 이렇게 물어줘서 공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7cm에서 8cm 정도를 잘라줍니다. 얘는 자를 때 저렴한 닛버로는 잘 안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닛버가 좀 좋은 게 있어야 여기 자르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기역자 기본 형태가 나왔지요. 그리고 나서 카본 7호줄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 8호줄을 쓰셔도 되고 뭐 그 이상 쓰셔도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이 채비를 이렇게 물게 되는데 물게 되면서 라인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채비를 운영하면서도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7호줄 이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인을 한 3, 40cm 정도 우선 자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일자 클립입니다. 그러니까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그 낚시방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은 얘보다 짧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짧은 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얘보다는 좀 긴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6mm 짜리 롱슬리브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채비에서 보듯이 슬리브가 여기에 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얘 같은 경우 한 7, 8mm 정도가 지금 와이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려 있는 이 부분 와이어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카본 라인을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이런 슬리브 같은 경우 이 안으로 물리고 나면 한 2, 3mm밖에 이 와이어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비를 운영하면서 얘가 텐션이 있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롱슬리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드가 필요합니다. 이 채비가 다른 채비에 비해서 두껍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잘 엉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한 2년 정도 이 채비를 써봤는데 쓰는 동안 뭐 그렇게 옆 사람과 자주 엉킨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향은 채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카본 라인에 구슬을 우선 한 4, 5개 정도 먼저 끼워줍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구슬 같은 경우 5mm 이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5mm 이상으로 가면 너무 둔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mm하고 6mm는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기에도 너무 둔탁해 보이고 조류의 영향도 그만큼 더 받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5mm 이상을 안 쓰시는 게 4mm 비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mm 이상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 낚시방에서 구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 와이어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위에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맞춰서 비드를 더 넣어줍니다.
이 윗부분 스텐 와이어가 한 7, 8mm 정도 남을 때까지 구슬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두 개 정도는 더 들어가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위쪽으로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얘를 이 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슬리브가 압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면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은 뭐 적당한 분량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라인을 끼고요. 롤링 스위벨 도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채비를 넣고요. 반대쪽에서 당긴 다음에 윗부분을 2번 정도 압착을 해줍니다. 니퍼를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압착기를 주로 슬리브를 쓰실 때 이런 압착기를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압착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하기 때문에 이 채비를 만들 때는 그냥 니퍼로 살짝 눌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따라오니까 이 와이어에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팽팽하게 당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바퀴를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당겨놔야 이 위쪽으로 여유줄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대부분에 지금 줄이 너무 기니까 뭐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요. 그리고 다시 채비를 구슬을 넣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5개 넣고 이 와이어에 다시 넣어줍니다. 카본 라인을 너무 굵은 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굵은 줄을 쓰게 되면 이 와이어하고 이 라인을 동시에 이 비드 안에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본 라인은 7, 8호 정도가 적당합니다. 4개 정도 넣고 다시 가지고 원줄이 묶이는 쪽은 뭐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4cm가 적당하고요. 이 가지줄이 묶이는 부분도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이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한 7cm, 8cm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얘도 조류를 타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류를 최대한 덜 타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한 7, 8cm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껴줬죠. 그러면 이쪽은 좀 짧고 이쪽은 좀 긴 상태가 되는데 한 개 정도가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넣은 상황에서 슬리브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부분 가지줄에 묶이는 부분에는 이 수축 튜브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수축 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경 한 3mm 정도 되네요. 얘를 넣는 이유는 도래가 가지줄로 가는 도래를 좀
뭐랄까 세워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 안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이 가지줄과 연결되는 이 부분까지 이 수축 튜브를 넣어가지고 돌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식으로 해서 다시 넣고 반대쪽에서 세게 당기기 어려우면 뭐 벤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쪽은 팽팽하게 당겨줘야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져 버리니까요. 적당히 당긴 다음에 얘를 끝을 한 2번 정도 다시, 그리고 나서 이 줄은 잘라버리고요. 수축 튜브는 이 도래를 좀 감싸줘야 되거든요. 살살 밀어 넣어서 이 윗부분을 불로 이렇게 그을려주면 수축되면서 얘를 도래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 꺾임이 얘가 없는 것보단 덜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 채비 완성입니다. 이 윗부분에 원줄이 묶이고 이 밑에 부분 가지줄이 묶이겠죠. 8점 헤드를 한번 하고요. 저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낚시에 이런 도래 헤드면 8점 헤드 2번으로 끝내거든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8점 헤드를 해서 다시 내줍니다. 여유줄 짝 자르고요. 그리고 뭐 반대쪽에도 뭐 이 가지줄이야 뭐 1m 20, 뭐 1m 뭐 원하시는 만큼 쓰시면 되고, 우선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짧게 매겠습니다. 8점 헤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돌에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8점 헤드로 가면 끝. 그리고 이 끝에 애기를 달면 되고요. 여기에는 봉돌을 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슬채비는 기성 제품이 있어서 많이들 써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채비는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 본 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비를 쓰면서 이 채비의 효능을 많이 봤거든요. 뭐 제가 뭐 낚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어찌됐든 한치 낚시를 하면서 오므리는 기본 하는 낚시 채비이기 때문에 다른 채비에 비해서 월등히 채비 걸림이 덜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계속 이 채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비 설명이 끝났습니다.